저희들이 보면 이제 계약 있지 않습니까? 계약 체결할 때 주의사항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부실채권이 발생한 다음에 그걸 회수하게 하는 노력은 굉장히 많은 더 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면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그죠? 우리가 보면 어떤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방지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보면 이제 계약할 때 우리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? 법인에 보면 우리 법인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보면 이제 대표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그런 계약 같은 건 이제 각자 대표를 원칙을 추정하기 때문에 누구랑 계약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 있잖아요. 공동대표라고 문구가 나와 있어요. 공동대표이다 그러면 중요한 모든 계약을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 저는 같이 해야 돼요. 왜? 법적 취지가 뭔가 아니 중요한 법률 행위를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그런 거거든요. 같이 그죠? 계약서에 도장 찍고 확인서 받고 할 때도 같이 한다는 그런 거고요. 근데 기업 회생이라든지 파산 같은 경우죠. 이게 보면 법인 등기사항 정보서에 나타난다.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같으면 하면 안 되는 거고요. 개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보면 혹시 개인 파산이다.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겠죠. 근데 제한 능력자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들. 미성년자인 것 같은 경우 이런 거 당연히 확인해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필요 서류 같은 경우. 법인 인감증명서라든지 개인 인감증명서라든지 또 이런 거 인감도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왔을 때 당사자가 맞는지 그 사람이 현장인지 그 사람 주민등록증을 보고 개인을 본다든지 보고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법인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대표자 그다음에 인감증명서, 법인 인감증명서 그 사람 그다음에 민증 다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한다든지 근데 보니까 보면 이제 대리인이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이때는 보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위임장을 갖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사회 의사력이라든지 그런 걸 다 봤는지 또 대리로 온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 다 확인하고요. 개인도 마찬가지죠. 그죠? 개인도 마찬가지로 위임장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위임장에도 뭐랍니까? 보면 대리권 있죠? 어디서 어디까지 대리권을 주는 거지. 이런 내용들 포함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보면 저희 계약할 때 이제 계약서 내용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죠. 상대방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. 품질과 수량과 납기가 적절한 건지, 내가 해줄 수 있는 경우인지, 또 담보 조건은 맞는 건지. 우리는 돈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채권 회수하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담보 조건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담보 조건 같은 게 맞는 건지 보고요. 또 그다음에 상대방이 요구하고 있는 특약사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? 또 이 범용 제품이 아니라 보면 요구하는 게 틀릴 수가 있대.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요.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그런 부분들은 그죠? 내가 그죠? 여러분이 덜컥 기억하면 안 되죠. 나중에 했다가 그걸 갖다가 납기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왜? 우리 공장에는 보면 지금 노드가 많이 걸려있다든지 못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사양의 특이사항이라서 못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면 안 돼. 나중에 뭐예요? 시세상금 또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중요한 계약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 보면 그죠? 공장이라든지 연구소 같은 데 보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미리 한번 의뢰를 해보고 우리 내부 사정을 확인해보고 계약할 때도 같이 가서 그죠?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고요.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보면 소유권 유보 조항 같은 경우죠. 자, 물건을 의뢰에게 이전하지만 우리 돈을 못 갚았을 때는 다 소유권은 내 거로 한다. 그래서 나중에 갖고 있다가 정말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그죠? 이 사람은 돈도 못 주고 물건도 본인이 갖고 있고 그럼 나중에 나는 뭐예요? 재판이 이겨도 물건 없어지면 끝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채권 보존 조치로 우리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할 때 안에 근거 자료가 들어가기도 이런 근거 자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? 또 상계 조항 같은 경우 상대방이 문제가 있을 때 보면 나는 나중에 보면 어떤 문제야? 나도 줄 거 있고 받을 거 있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으니까 못 받고 대신에 줄 거 있었는데 그 줄 거에 대한 그걸 가지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나한테 채권감이나 추심 전부가 들어오면 문제가 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계 조건이라든지 상계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 또 담보권을 갖다가 이제 담보 받는 방법 하는 이런 내용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? 계약 내용이 다 포함되겠죠. 그래서 보면 이제 계약할 때 보면 뭐죠? 상대방의 실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대표자가 누구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? 하나하나 꼼꼼하게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되지만 나중에 보면 그래서도 보면 이제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. 이거보다 다른 경우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뭡니까?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? 담당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? 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만 나중에 그죠? 여기서는 다툼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